수엔스 말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요, 이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10분 동안에 기자들 앉혀놓고 사전 프리미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트럼프와 부통령 벤스가 합작하여 그 불쌍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떡을 만들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외경상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치 세계 최강 미국에 와서 불손하게 대응을 했다, 말대답을 하거나 트럼프나 벤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받아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너 오늘도 양복 안 입고 왔는 식으로 비꼬고, 그리고 회담의 내부에서 계속되는 지시, 멸시, 그리고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견디지 못하고 받아치기 시작했는데, 전체 회담은 한 50분이었는데 그 속에서 10분이 서로 간에 싸우는 말대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회담의 목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지하 자원을 50% 차지하는, 한 750조쯤 되는 지하 자원을 50% 차지하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너네들한테 무기 대주고 차관 준 비용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은 그러면 땅 밑에 있는 광물,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써야 될 광물을 50%나 미국에 내어주는 협정에 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협상은 푸틴 측하고 미국 측이 둘이 따로 해놓고 우크라이나를 불러서 종전 협상에 사인하는 게 아니라 광물 협정에 사인해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종전에 대한 안전 보장이 하나도 안 되고, 또 그 광물 협정에서도 미국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말 하나도 없이 젤렌스키를 보고 너네 땅 밑에 있는 광물 50%를 내놔라고 했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최소한 이렇게 했을 때는 미국이 중재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시키든지 아니면 미군이 와서 지켜주든지 휴전선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휴전 후에 안전 보장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이 이제 처음에는 프리미팅을 하고, 두 번째는 점심 오찬을 하고, 세 번째는 조약 조인식을 하려 했는데, 점심 오찬 하기도 전에 복도에 이 음식을 담은 카트가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50분 만에 서로 간에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가다가 젤렌스키를 나가라 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발단은 젤렌스키를 자꾸 이 러시아의 우호적인 푸틴 등 앞에서, 그 자리에는 푸틴이 있고 젤렌스키가 있고 옆에는 부통령부터 장관들 다 배석했어요. 그 앞에서 푸틴이 살인자고 테러리스트고 또 우크라이나 포도를 제네바 협정을 어기고 잔혹하게 죽이거나 대우했다, 이런 것들을 사진을 직접 꺼내서 보여주자 트럼프가 인상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너무 쉬운 문제다, 그러면서 그건 2%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회담의 98%는 광물이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2%다는 식으로 했어요. 우크라이나가요, 이 구소련이 이렇게 무너질 때 전술핵, 그 다음에 뭐 ICBM, 그리고 전략핵까지 포함해서 2,000개가 넘고 전략핵 폭격기가 44대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프라하 양해각서라는 형태로 미국, 러시아, 영국이 사인해라, 그리고 무기 다 폐기시키라, 안전 보장해 주겠다라고 꼬드겨가지고 핵무기를 다 없애버렸죠. 그런 다음에 그게 1994년인데 그로부터 20년 있다가 2014년에 러시아가 이 크림 반도를 점령했죠. 직접 군대를 보내서요. 그리고 점령하면서 동시에 동부 지역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이 과거에 이제 소련 때 뒤섞여서 살던 동부 지역, 러시아 사람이 좀 많은 쪽에 러시아 친러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러시아 군대를 다른 군복으로 바꿔 입혀가지고 보내고 무기 지원하고 해서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등의 지역을 점령을 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뺏기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뺏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땅 내부에서, 동쪽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계속 분리주의자들, 러시아 지원군 사이에서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민스크 1차 협정을 통해서 이제 내전을 중단하기로 협상을 했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싸움을 시작하면서 이제 2015년
2차로 민세크 협정을 해서 자치권은 보장하되 국경은 우크라이나가 관할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계속 또 전쟁이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22년 2월에 러시아 군대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있던 핵무기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땅 뺏기고, 과거 소련이 준 땅이라고 해서 크림 반도는 되찾아가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우크라이나 영내에 한 10%쯤 되는 부분을 루안스크나 도네츠크를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두 차례 협상을 통해서 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8년 만에 다시 러시아가 침공해서 이제는 점령지를 20%가 넘게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고 땅 뺏기고 기강산업 다 파괴되고 죽어도 다 파괴되고 그리고 경제는 무너지고 땅 뺏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불러가지고 트럼프가 러시아 점령지를 인정한 채 휴전해라. 그리고 우리가 중재하는 대가로 너가 우리한테 무기 지원 차관을 많이 받아갔으니까 이제 광물 조약에 서명하고 내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다 좋은데 안전 보장이라도 미국이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표정을 짓자 부통령이 나와가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외교로 해결하려는데 참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여태까지 프라하 양해각서, 민스크 1, 2 협정, 외교를 통해서 땅 다 뺏겼는데 무슨 외교를 말하는 거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벤스는 이 백악관에 와가 까불고 있네. 너그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주 미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미국은 바다 대서양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심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하면 너도 위험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벤스하고 트럼프가 우리가 뭘 느낄지는 우리가 아니까 네가 말하지 마. 그야말로 협상을 하러 온 나라의 대표를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니는 가드가 없다.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나는 가드놀이 하러 여기 온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말을 끊으면서 당신은 지금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도박을 하고 있다. 미국에 매우 무리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통령 벤스가 또 가세해서 이 회의 내내 너 감사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냐? 미국에 감사함을 좀 표할 줄 알아라. 트럼프한테 고맙다 해라.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수도 없이 고맙다고 했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우리 군사 지원이 없었으면 지가 했습니까? 바이든이 했지. 이 전쟁은 2주 안에 끝났을 거다.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누구는 3일 만에 끝난다고도 말을 했다. 이제 푸틴을 비꼬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이제 서로 근성이 높아지니까 트럼프가 네가 협상을 하기 싫으면 우리는 나가겠다. 네 가라. 지금 TV쇼 아주 재밌게 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그야말로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란 저 불쌍한 나라의 대통령을 불러다가 망신을 주면서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땅 밑에 광물 반내나. 그리고 안전보장은 이야기하지 마.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푸틴 편이다. 또 중국하고 싸우는 척 하지만 시진핑하고도 가깝다. 이건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 이후에 유럽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이제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세계의 전제주의 강대국으로 등장을 했고 나머지 나라의 평화나 그리고 국제 질서는 그야말로 깡통 걷어차듯이 차버렸다. 저런 나라를 믿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대만부터 난리가 났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매듭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북한하고 매듭을 지을 건데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하고 파병으로 가까워졌고 중국하고도 뭐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하고 군축 정도 그러니까 핵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협상하자고 돈 순순히 안 준다는 핑계로 다 데리고 나갈 거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군사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핵이 없는 한국은 심각한 상태에 놓일 거고 두 눈 뜨고 미국한테 배신당하는 꼴을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지금 매우 심각해져 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그 다음에는 한국에 대해서 아예 말도 안 하고 북한하고 직접 협상을 마무리 지을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넘겨주고 한국은 북한한테 넘겨주는 방식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유럽 각국들이 난리가 났죠. 그 다음 날 영국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젤렌스키를 불러가지고 따둑거리고 뭐 영국 왕이 젤렌스키를 만나서 위로도 하고 각국 대표가 젤렌스키를 위로했습니다마는 위로 끝에 결론은 미국하고 다시 협상해라. 그래서 젤렌스키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폭스뉴스에도 다시 협상하고 싶다 했고 또 유럽 각국들이 다 협상하라. 그래서 젤렌스키가 다시 광물 협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내몰린 거예요. 이게 약소국의 엄청난 비애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요, 미국이 보안관이 되어 세계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보장한다는 거 없습니다. 저 불쌍한 나라를요, 푸틴 손에 던져주면서 거기에서 있는 지하자원을 미국이 묻겠다. 푸틴이 점령한 루안스크 같은 돈바스 지역의 지하자원도 미국이 묻겠다. 그래서 이득을 차리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앞에 눈이 멀은 수전노 같은 상황으로 가버린 그야말로 독재 3대 강국 중에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때까지 기대하던 최소한의 그야말로 자유진영의 선봉에 선 미국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져버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개입해서 가자 지구를 휴양지화하고 난민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안전보장 없이 넘겨주고 거기에 땅 밑에 있는 거는 다 저거가 끌고 가고 한국도 이제 북한하고 한국한테 한마디도 없이 핵미사일 인정하고 협상해버리고 한국에서 미군을 끌고 가고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때리려고 하고 있다. 자, 이 엄혹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봐온 80년간의 세계 질서는 무너져 버렸다. 깡패가 하나 더 생겼다. 전제, 독재, 깡패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일이 아니라 딱 이 일이 생기고 난 뒤 대만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저 미국이 중국한테 우리 지켜주겠나? 그 다음날 대만이 시끄러우니까 미국이 뭐 대만 안보를 뭐 보장한다 하지만은 그건 뻥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압니다. 우리 안보를,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냐? 그런데 트럼프하고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협상하겠다는 이재명이 그리고 실제 속은 친북, 친중, 친러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꼬라지 어떻게 되겠어요? 핵만 들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북한의 따까리 국가로 전락할 거다.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가 저렇게 망할 수도 있는가 하는 부분을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